계속해서 37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 과정이에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 과정도 과거에는 한 번씩 나오다가 안 나오더니 얼마 전에 또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또 나오냐? 또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꼭 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낸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근처는 또 더 자세히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연도는 딱 기억을 해둬야 돼요. 제일 먼저 제1차 유치원 교육 과정이 1969년 2월에 얘기가 됩니다. 37페이지 이제 그 앞에 잠깐 보시면 변천. 그래서 한 나라의 교육 과정이 그 나라 교육의 방향을 규정하고 나아가서 그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계속적인 변화와 변혁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개발 개선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969년에 처음 제정 공포돼서 여기까지는 8번이라 그랬는데 자 79년에 개정됐고요. 81년에 개정, 87년, 92년, 98년에 이렇게 해서 계속 개정이 돼요. 그러다가 6차까지 이제 1차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5차, 6차까지 간 다음에는 안 되겠다. 수시 개정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명칭도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또 공교롭게 2007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처음에 사람들이 7차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그 다음이 이제 2012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연령별 누리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어떤 분들은 2012에 누리과정이 개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5세만 처음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3에 연령별 누리과정이다. 그래서 3, 4세가 포함된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 이게 같이 얘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 2012에 지은 거에서 하나만 바꿔가지고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뭐예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우리가 샅샅이 공부를 해야 되고 요 1차부터 지난 교육과정까지 바로 직전 교육과정까지 한번 중요한 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37페이지 맨 아래쪽에도 보면 나왔지만 교육과정이 처음에 제정된 다음에 몇 차례 개정을 한 이유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대의 요청, 즉 유치원 교육 현장의 요구, 또 사회 여건, 지식의 변화, 유아교육 이론의 발전 이런 것들을 계속 반영을 하면서 수정,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여기 나온 1차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교재로 볼 거예요. 1949년도에 우리나라가 45년도에 광복이 됐잖아요. 역사교육 잠깐. 광복 후에 49년에 나라의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교육법이 49년에 이제 교육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도 69년이니까 20년이잖아요. 네, 20년이 흐르고 나서야 문교부령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다른 얘기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이제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1907 그래서 2007년도에도 뭐 100년 막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유치원이 소개가 되죠. 어쨌든 유치원뿐만 아니라 교육 그다음에 병원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준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온 소개된 지 70년이 지나고 이 말이 그런 맥락이에요.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아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유치원이 소개가 된 지가 70년이 지났는데도 이 69년에 문교부령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교육법에서는 처음으로 유치원 교육의 목적, 목표, 교육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0년대에 들어와서
유치원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설 기준령도 공포되고 법적 근거도 만들어집니다. 자, 6번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1차 유치원교육과정의 제정 취지는 유아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유아의 요구, 흥미에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8번에 보면 5가지 생활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생활 영역으로 이것도 의미가 있어서 자 무슨 생활 영역이에요? 8번에 있죠? 건강생활, 사회생활, 자연생활, 언어생활, 예능생활 이렇게 5가지 생활 영역으로 교육과정이 조직되어 있었어요. 구체적인 목적이 그러니까 튼튼한 몸과 마음, 아까 건강이겠죠? 영역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초적인 생활 습관, 올바른 사회적 태도와 도덕성,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사고력, 심미적 태도, 창조적인 표현 능력, 자연 및 사회의 재현상에 관심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유치원 교육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연간 교육 일수가 며칠이래요? 연간 200일 이상. 깜짝 놀라죠. 지금은 며칠이에요? 지금은 며칠이게요? 지금은 180일이에요. 180일이에요. 네, 요 이후부터 중간에 이제 180일로 바뀌는 때가 있는데 선생님은 모르겠다.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학교에 갔거든요. 유치원도 토요일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200일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선생님 어머니 시절에는 아마 다 그렇게 지냈을 거야. 자, 그래서 이때는 연간 200일 이상. 그리고 하루 교육 시간도 1일 3시간. 요게 변동이 중간중간에 살짝씩 있었는데 160분. 혹시나 확 변한 때가 언제냐 이런 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다시 짚는 거예요. 또 숫자 같은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11번에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 운영도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도록 하면서 12번에 흥미중심, 놀이중심 교육, 개인차에 따른 교육을 처음부터 강조했어요.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 생활 영역과 하루 일과의 통합적 운영, 다양하고 균형 있는 활동, 가정과의 긴밀한 협력. 지금으로 봐서도 어색한 게 거의 없죠. 1차인데도. 잘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렇게 해서 1차 유치원 교육 과정으로 10년을 지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좋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적은 기니까.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 39페이지에 보면 자, 2차 유치원 교육 과정이 1979년 이제 문교부 고시로 얘기가 되죠. 초등학교는 아까 교육법이 언제 제정됐다 그랬어요? 교육법이? 1949년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1954년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제정 공포되고 55년에 교육과정에 따른 이제 법이 제정돼서 63년도에 개정이 되고 73년도에 두 번째 개정을 이루었는데 즉 1, 2, 3차까지 간 건데 유치원은 뭐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은 별로 관심이 당연하겠죠. 공립유치원이 거의 없었을 테니까 사립유치원 위주였을 테니까 각각 별도로 교육과정을 개정하니까 연계성 있는 교육은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당시에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던 국민교육 헌장의 이념 그리고 1972년 유신 이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교육 강조, 지식기술교육의 쇄신, 자아실현, 국가발전, 민주적 가치 강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목표로 강조가 됐다라는 것이죠. 유신 정권 누구예요? 박 전 대통령인가요? 박정희 대통령인가요? 이제 정치적인 얘기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역사야. 이것도 역사에 조금 이제 여기 좀 강조되는 부분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72년도에 교육의 목표가 교육과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자 1차가 5개 발달이었잖아요.
딱딱딱딱 떨어지게 건강, 사회, 자연, 언어, 예능이었는데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사회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신체 발달 및 건강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사회 정서, 인지, 언어, 신체 발달 및 건강 4개 이것도 무슨 영역이겠어요? 발달 영역으로 바뀌게 돼요. 개념이 다른 거 아시겠죠? 발달 영역.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회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신체 발달 및 건강 영역이다 해가지고 신체 발달 따로, 건강 영역 따로 이건지 명칭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딱 기준이 없어, 살짝.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연간 교육일 수는 마찬가지로 200일, 그리고 주당 교육 시간까지 주당 일주일에 16에서 24시간으로 하면서 하루에 1일 3에서 4시간 늘었어요. 그렇죠? 시간은 늘었죠. 그래서 요때 9시 와서 12시에 집에 가고 이때는 이제 조금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모르겠다. 뭘 먹고 자랐나. 도시락을 먹었을까? 급식은 아직 이전이니까. 그렇죠? 제가 기억하는 때는 이 이후 유치원 교육과정. 이 이후.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79년대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 2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하면서 1970년대부터 인지 발달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인지 발달을 강조한 거래요. 아까 우리 교육과정 발달에 따라서 봤죠? 세계적으로도 같이 인지를 굉장히 강조한 때다. 예,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인지 발달을 좀 많이 강조를 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아까 1차에서 2차는 10년이 걸렸건만 2차에서 3차는 몇 년 만에? 2년 만에. 2년 만에 딱 개정이 돼요. 굉장히 의미가 크죠. 자, 3차 유치원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5공화국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 전이 이제 유신체제, 유신 말기의 정책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기존, 즉 2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유신타파가 목적이었군요.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정치적으로. 그게 문제로 나왔어요. 놀랍죠. 근데 이따가 답 쓰는 거 다시. 자, 그래서 정권을 확 바꿔서 뒤집으면서 2년 만에 개정을 하게 돼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인 이유예요. 2년 만에 개정된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막 이렇게 쓰거나 그렇게만 기억하면 조금 또 그렇잖아요. 자, 4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3차 교육과정은 그 전과 같이 유치원만 각급 학교와 분리되어 별도로 개정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주 잘 쳐놔야겠죠. 처음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정과 함께 상호 연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중요하죠? 그냥 들어봐도 중요하겠죠? 제가 강조해서 중요한 건가? 자, 유초 연계의 발판이 이때 마련된 거예요. 앞에는 20년 동안이나 없다가 새로 생겼어.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유아교육법은 더 뒤에 생기지만 계속 교육법, 교육기본법, 초등교육법 이런 거에 영향을 받게 돼요. 여기 앞에도.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유아교육 과정이란 유치원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게 굉장히 새로운데 아까도 본 것처럼 초등 한 서너 번 바꿀 동안 깜깜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유초 연계성 속에서 함께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의미가 크죠. 자, 종래와는 달리 문교부가 전국 전문 연구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서 교육과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은 꼼꼼하게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는 문교부가 직접 개발원을 위탁했다가 막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잘 봐두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육개발원이 주축이 돼서 여러 사람들이 개발에 참여하고 나중에 수정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동그라미 6번에 있는 것처럼 5개 발달 영역이 명확하게
2차랑 조금 같은 발달인데 조금 다르죠. 아까는 두 가지를 조금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3차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아주 깔끔하고 좋죠.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할 건 아니지만 요 5가지 발달은 좀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 뭐냐면 어떤 문제에서 유아 발달에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할 때 여기를 딱 5가지 나오잖아요.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하고 뭐 정서 발달은 좀 비슷하게도 가지만 그쵸? 정서 발달하고 사회성 발달은 비슷하게도 가지만 그래도 5가지 발달 영역을 딱 구분해 놓은 좋은 분류예요. 그래서 이거 다 잘 기억해 두면 나중에 어디다 써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개 발달 영역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신체 발달 및 건강을 이제 따로따로 했다. 뭐 이런 자세한 설명도 있고. 자, 요때 또 3차에서 기존 200일에서 어떻게? 180일 이상으로 축소됐죠. 이때 축소가 됩니다. 하루 교육 시간도 3-4시간을 기준으로 뭐 이상이었다가 딱 그렇게 있다가 요거를 기준이었다가 조금씩 그것도 명칭이 다른데 어쨌든 숫자가 일단은 중요하지만 이제 이상인지 기준인지 요것도 살짝은 봐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으로 가다가 9번에 또 처음으로 뭐가? 9번 네. 처음으로 평가에 대한 지침. 평가에 대한 지침이 처음 제시가 됐대요. 그 전에는 그냥 즐겁게 놀고 뭐 이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설서 같은 지금으로 보면 해설서 같은 유치원 새 교육과정 개요 요것도 같이 발간이 됐대요. 의미가 크죠. 여기서도 개요도 중요하지만 평가를 강조한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4차 1981년에 이어서 87년에 그래서 4차 유치원교육과정은 주기적인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3차 유치원교육과정을 진행해 봤더니 문제점 같은 게 있다 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축이 돼서 마찬가지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 쭉 보시다가 41페이지에 5번에 3차와 마찬가지로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로 여기가 똑같이 가요. 고맙네요. 그렇죠? 고마움. 자, 더 좋은 게 있으면 바꾸면 좋겠지만 자, 마찬가지로 4차 때도 연간 180일 이상이고 하루 교육 시간은 3시간이 기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8번에 보면 구체적인 교육과정, 계획, 지도, 평가 등의 운영 지침이 3차와 유사했고 지도상의 유의점을 통해서 각 영역의 통합적 운영, 유아의 흥미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년에 이어서 92년 5차 유치원 교육 과정인데요. 5차는 조금 의미가 커요. 분량도 조금 많거든요. 뭐냐면 자, 마찬가지로 4차 유치원 교육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긴 한데 이번에 보면 1991년에 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유치원 입학 연령이 기존 4, 5세에서 만 3, 5세로 조정이 됩니다. 아니 이럴 수가 몰랐는데 이 위에는 그러니까 유치원 유아 그러면 6살, 7살 만이었던 거야. 만 4, 5세니까. 근데 이제 이때 만 5차 때 유아의 연령이 3에서 5세로 몇 차 때? 5차 때 이렇게 연령이 하향화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동그라미 2번 뒷부분에 보시면 1992년 3월부터 만 3세 유아의 유치원 입학이 합법화 되죠. 그러면서 교육과정을 1수준과 2수준으로 구분해서 제시를 하게 돼요. 사실 여기는 연령별 교육과정이잖아요. 중간에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수준별이었다가 연령별이었다가 다시 수준별로 하고 뭐 약간 있어, 약간 그게. 근데 이때 어쨌든 1수준과 2수준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때 처음 나온 이 1수준, 2수준은 설명이 있는가? 5차, 6차 때 공통으로요. 1수준은 3에서 5세, 2수준은 4에서 5세, 아니야, 3, 4세, 4, 5세. 요렇게, 그리고 나서 공통. 요렇게 교육과정을 구분해 두고 있었어요. 1수준과 2수준이 연령이 아니라 3, 4세의 발달 수준을 보이는 1수준, 2수준은 4, 5세의 발달 특성을 보이는 이렇게 구분을 해두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제시를 했고 5번에 보이는 것처럼 95년도는 지방자치제에 의한 교육자치가 실시되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추세도 교육과정에 같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또 5번에 있는 것처럼 유치원 종일반을 운영을 강조하게 돼요. 취업모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취업모, 맞벌이가 아주 많지만 그 이전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이런 특성이 있었는데 이때 90년대 초에 취업모가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치원 종일반 그리고 그 교육을 가정이 아니라 이제 사회가 함께하는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유아 발달 특징에 맞는 읽기 쓰기 교육까지 같이 강조를 하면서 학부모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앞에는 교육 목적, 목표 더불어서 이상적인 인간상이 제대로 잘 안 나오기도 했는데요. 42페이지 동그라미 8번에 보시면 5차 교육과정은 하면서 둘째 줄에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제시가 됐어요. 제가 인간상도 또 왜 얘기를 하냐면 이때 있었잖아요. 근데 또 중간에 없다가 2019에 다시 인간상이 새로 생겼어. 그것도 특별한 근데 우리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5차에 있었다는 거 인간상 강조한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5차에서 확 달라진 게 있죠. 동그라미 9번에 제 2, 3, 4차는 다 발달 영역별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때 뭘로? 생활 영역으로. 아까 1차에서 생활이었다가 2, 3, 4차는 발달이었다가 5차에 다시 생활 영역으로. 저도 사실은 이게 입에 붙었는데 왜냐하면 6차까지 계속 이어졌으니까 건사표언탐 맨날 말하는 건사표언탐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이라고 하는 5개의 생활 영역이 이때 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일수 180일 기준이고 하루도 180분 180일 180분 그러니까 이때도 3시간이었던 거죠. 3시간. 자, 5차. 좀, 동그라미 14번에도 또 보시면, 동그라미 14번에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과정의 성격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문서로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법제적인 개념을 분명하게 밝혀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법제적인 개념을 밝혔고 국가 수준에서 문서로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제시했다. 자, 5차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6년 후에 98년도에 6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됩니다. 그래서 이때 교육과정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180일 이상으로 하고 있고 생활 영역 180일 18일이 아니고 181 이상으로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때는 43페이지 동그라미 6번에 수업 운영의 방법이 있잖아요. 반일제, 시간 연장제, 종일제가 있어요. 이것도 잠깐 있다 근데 사라지긴 했어. 그래서 반일제는 3시간. 그 다음에 시간 연장제는 3시간에서 5시간. 종일제는 8시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방과 후 가정반. 그렇죠? 그 직전에는 에듀케어 반이라고 했던 이게 아예 법에도 있었죠. 이따가 이제 사라졌긴 했지만. 그래서 6차의 좀 더 특징이라면 지금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고 작년에도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이 개념, 특징에 있는 개념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문제로도 나왔었거든요. 자, 앞으로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주어지는 교육과정보다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해 나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육과정 자체의 타당성 평가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현장에서 주어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융통성,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그 자율성, 책무성 요번에 또 2019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때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주어지는 교육과정 좀 작게 할게요. 아까 교육과정 1수준, 2수준은 연령별로 나눈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또 1수준, 2수준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3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가 국가, 그 다음에 여기가 시도, 지역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각급 학교라고 하는 유치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야, 교육과정 이렇게 생활 영역 했으니까 이렇게 해. 발달 영역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5차, 6차부터는 이렇게 해서 주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면 이걸 반영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 가지고 시도에서 그러니까 그냥 딱 예를 들면 그거예요. 서울시 시책이 이거다. 선생님 이제 나중에 2차 때 자기들 시험 볼 지역의 시책은 진짜 외워야 돼요. 다. 그래가지고 중요한데 당연한 거죠. 이제 교사 돼갖고 바로 실행할 거니까. 그래서 그 시책을 가지고 서울시 같으면 뭐 이제 바로 교육지원청들로 뭐 동작교육지원청이라든지 뭐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쫙 주면 또 우리 동작에서는 성동광진에서는 뭘 강조하겠다. 이런 걸 만들어서 다시 각급 유치원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유치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이렇게 1년을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라고 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 만들어요? 교육과정을? 각급 유치원, 유아와 교사가 함께, 유아, 교사,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6차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굉장히 중요했고요. 9번에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 마찬가지로 생활 영역으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인간상이 앞서 간단하게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이게 아니라 조금 전인적 성장에 기여한 이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좀 길었어.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이렇게 조금 길게 해서 5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목표와 유치원 교육의 목표까지 제시를 해 두었었고요. 넘기시면 44페이지에 보시면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등 교육은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해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우리나라 교육 이념이 제시되어 있고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6차 해설서에서 92년 9월 30일에 개정 고시된 5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교육과정의 성격을 명시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다라 마바 4 해서 2007 개정. 여기 6차까지 개정이 이루어지고 아까 2007에 수시 개정이라는 말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추구하는 인간상 간단하게 보시게 해놨고요. 45페이지에 보면 2007도 마찬가지로 5개 생활 영역이라고 하는 건사 표현탐을 사용하게 되죠. 연간 180일, 하루 180분 최소. 여기도 큰 변화 없어요. 지금까지 쭉 가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007 개정에서는 이전에도 사실 강조하기는 했는데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관리를 조금 강조한 편이에요. 45페이지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고 유치원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해서 유치원에 제공한다 하면서 평가와 질 관리, 교수 학습 방법, 교육 평가까지 강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방법이 그 뒤에 있어요. 교육 평가 해가지고 뒤로 넘기시면 46페이지에 보시면 또 리을에 관찰, 활동 결과물 분석, 면담 이게 이제 유아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그 밑에 평가 결과는 이렇게 활용한다 나와 있죠. 참고로 2007 교육과정의 성격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19잖아요. 그래서 2012, 15 개정 교육과정 프린트물로 드렸거든요.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3에서 3페이지 이제부터 먼저 보시면 이게 제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019,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데 그 이전 교육과정을 얼추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일부러 다시 고시문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시를 한 건데 2012년에 처음에 개정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5세만 했다가 그 다음에 4, 5세가 포함된 13년 그래서 어떤 분은 2013도 있다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냥 2012 개정 그 다음에 2015 개정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도입, 재정, 배경 이제 여기서 딱 나온 내용은 없지만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2012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의미가 크죠. 연령별 누리과정이라는 걸로.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전국 모든 어떤 기관이든 즉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만 3, 5세 어린이들의 공통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유보 통합의 첫 걸음이다 얘기를 했었죠. 유치원, 유아교육과 보육, 어린이집의 통합의 첫 걸음. 이때 이거 이름 지을 때 저도 응모했었어요. 맨날 얘기는 하지만 제 거는 발탁되지 않았어요. 저도 사실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막 시도가 있었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통합할 거다. 그래서 공통교육과정을 만들 거다 해서 나온 게 이거. 그러면서 지금 아까도 우리 계속 말했지만 교육과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응? 5개 영역. 신, 의, 사, 예, 자, 이건 뭐예요? 신체운동 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그쵸? 사회관계 영역, 예술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 이거 뭘로 나눈 거예요, 도대체? 네? 잘 모르겠죠?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의문을 주면 안 되긴 하는데. 자,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서 아까 권사, 표원, 탐이라고 하는 5개의 생활 영역을 가지고 어린이집 6개의 발달 영역인가랑 합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책에, 제 책에도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는 생활 영역하고 발달 영역의 통합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신체, 운동, 건강 영역. 신체는 발달이고 운동은 생활인가? 뭐 아무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굳이 나누자면 의사, 소통, 사회관계.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5개 영역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때 2012년에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공통과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통합된 거예요. 거기 6개, 우리 5개 합쳐갖고 섞어가지고 나온 게 이거였어. 살짝 이제 급하게 나왔다 이런 이제 썰도 있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생긴 거죠, 이때. 자, 그래서 이제 5세 누리과정의 도입, 3, 4세 확대, 이제 그게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리고 5세에게 필요한 걸 먼저 선별한 다음에 3, 4세하고 이제 연계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 3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특성을 보면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가나다라 마에 보시면 초등학교 교육과정하고 0, 2세 표준 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구성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구성 방향.
저 밑에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 그 목적과 목표. 자, 맨 밑에 3페이지 맨 밑에 편성해 보시면 1일 4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가 2015고요. 괄호에 있는 것처럼 2012 때는 이게 1일 3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였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변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3시간하고 4시간은 다르죠. 3시간은 12시에 끝나지만 4시간은 1시에 끝나기 때문에 4시간 운영을 한다면 식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이전에는 식사를 안 준다면 만약에 간식을 뭔가 든든한 간식을 중간에. 그래서 진짜 옛날에 선생님네 때도 그랬다 그러던데 유치원 다닐 때 막 간식 막 거의 건더기 많은 거. 고구마 마탕, 막 잡채, 샌드위치 막 이렇게 해갖고 간식 막 충분하게 먹고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3에서 5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9시에서 2시까지, 5시간까지 하면 2시까지도 맞지? 11, 12, 2 맞잖아요. 9시에 시작하면 2시에 귀가하는 경우까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3시간 하면 여전히 9시에서 12시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점심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3이 아니라 4로 바꾼 이유가 여기서 개정된 이유가 신체 운동을 강조하면서예요. 바깥놀이를 포함한 대근육 활동을 하루에 1시간 이상 포함해라. 이게 규정이 되면서 2012에서 2015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크죠, 이것도. 당연히 문제로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교육과정을 이제 열심히 보던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2015 개정 때 그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1일 3,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의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1일 4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해설서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그 내용을 1일 대근육 활동을 포함한 바깥놀이가 하루에 60분 이상, 즉 1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편성이 1일 4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로 바뀐 것이다. 요거를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비슷하게 가고요. 5개 영역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운영, 교수학습 방법, 누리과정 운영 평가, 그리고 유아 평가. 지금은 또 바뀐 게 있다면 여기서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10번하고 11번이 합쳐졌어요. 2019는 또.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2012, 15까지만 해도 아까 연령별이었잖아요. 3세 뭐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령별 세부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신 적은 있을 텐데 아마도. 그게 이제 2019 되면서 대강화 됐죠. 확 축소되면서 대강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세부적으로 진행해라. 근데 중요한 건 평가도 2012, 15 때는 운영평가와 유아평가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또 합쳐져 갖고 4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누리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앞에 건 다 좋은데 10번의 마에 있는 방법, 그 다음에 11번의 라에 있는 방법은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건 나중에도 사용할 거예요, 아마.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알아두셔야 돼요. 즉 교육과정, 누리과정 운영평가가 교육과정 평가잖아요. 교육과정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 계획안 분석, 수업 참관 및 모니터링 혹은 평가 척도 이런 거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평가는 어떻게 한대요? 관찰, 활동 결과물 분석, 부모 면담 이런 방법으로 유아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평가에 대한 결과, 특히 유아평가 결과, 누리과정 운영평가 결과도 수두룩하게 문제로 나왔었어요. 결과는 왜? 그러니까 평가를 왜 하냐. 그러니까 이것도 진단교육과정에서 제가 자세하게 안 하지만 왜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걸 또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유아평가는 그 평가를 가지고 첫째, 유아에 대한 이해.
둘째, 누리과정 운영 개선. 셋째, 부모 면담 자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또 딱 비워놓고 쓰게 하는 문제들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지난 교육과정이지만 다시 수록해 드렸으니까 좀 꼼꼼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올해 나온 문제는 조금 뒤에 있는 부분이고요. 프린트물. 아이고, 시간이. 자, 그럼 47페이지에 있는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17학년도 A형 1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땡땡 유치원 자율연수 시간에 교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홍교사, 각교사, 최교사가 얘기를 하는데요. 1번 기억에 해당 연도, 2번 니은과 관련한 1. 유치원 교육과정이 2년 만에 개정된 이유를 쓰고 2.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에서 제시된 1일 시간 편성 기준을 쓰시오. 그랬어요. 와, 아까 본 내용들이다. 살짝. 그쵸? 자, 풀어볼게요. 같이. 1. 맨 앞에 홍교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잖아요. 기억. 우리나라에서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 처음 만들어진 해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언젠가요? 언제예요? 선생님 같으면 답을 뭐라고 쓸 거야? 뭘 써야 되지? 응? 선생님 뭐라고 쓸 거예요? 봤잖아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재밌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정답 공개를 안 해요. 평가원에서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써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몰라.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정말. 근데 이제 많이 맞은 사람들은 몇 개밖에 안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확실하게 틀린 게 있고 애매한 게 그러니까 다들 추측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문제가 2017년에 나오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이 이 교육과정 변천에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있었어. 막 그냥 뭐 62년 쓴 사람도 있고 왜 썼냐니까 엄마 생년이래. 자기 본인 엄마 생년은 그때 태어나셨대. 그러면서 하여간 그냥 추측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맞추신 분이 많이 없는데 약간 해석이 다양하기도 하죠. 제가 아까 강조한 것 때문에 선생님이 헷갈리기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정된 때가 언제냐 그랬으면 고민 없이 몇 년을 써야 돼요? 1969년을 쓰면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이 처음 만들어진 해가 언제냐 이래 버리니까 더 선생님 뭐 알면 머리까지 아플 수도 있는데 이때 아까 막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5차 때 강조가 됐다고 나왔었잖아요. 6차에서 그걸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1992년을 쓰면 되기도 하는데 92년도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95년도에 적용됐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선생님 몇 년생이냐? 이 이후인가? 벌써? 세상에.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문제로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1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곽교사. 오래전 일이라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교육과정 변천사를 보면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더군요. 예를 들면 니은. 3차 유치원 교육과정은 제2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난 후 불과 2년 만에 개정되었어요. 또 그 당시 교육과정의 일일 편성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현재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과는 달랐어요. 이렇게 막 해버렸어. 최 교사, 그렇군요. 저는 유치원 입학 연령에 관심이 많은데 관련 법을 살펴보니 연령이 바뀌면서 유아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더라고요. 현재 디귿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로 규정되어 있지요. 곽교사,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무엇보다 교사로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은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지요. 홍교사, 맞아요. 저는 교육계획안을 작성할 때 우선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에 따라 유아의 발달 특성과 연령을 고려하고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영역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쉽지는 않네요. 리을, 교육과정 구성 방향은 이외에도 4가지가 더 있네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변천 때문에 여기다가 제시를 했지만 2015 교육과정에서 공부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번하고 2번은 우리가 풀 수 있어요. 1번은 아까 했고 2번 니은과 관련해서 첫 번째 유치원 교육과정이 2년 반에 개정된 이유를 써라. 뭐라고 쓸 거예요? 답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두 가지가 사실은 얘기가 나왔죠. 기억나요? 응? 정권이 바뀌면서 그쵸? 유신 정권에서 만들어 놓던 것들을 뒤집기 위해서 그거 한 개 하고 또 한 가지는 처음으로 초등과의 연계성 속에서 개정된 거다. 조금 더 이제 무게를 두는 거는 교육의 개념에 의해서 보면 이제 처음으로 유초 연계로 이루어진 것이다. 쪽으로 접근을 해도 상호 연계성 속에서 개정됐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써도 아주 좋은 답변이 될 수 있겠죠. 2번 같은 경우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그래서 막 그때 뭐 3차 때 일일 편성 기준을 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2017학년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2015에 개정되고 2016년 11월에 시험 본 문제야. 그러니까 새 교육과정에 빨리 적응해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19에 개정되고 작년에 교육과정 관련해서 많이 나올 거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적용이 되면서 바뀐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자, 일일 편성 시간 뭘 써야 되겠어요? 일일. 그래서 명확하게 그거는 딱 정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일일 4에서 5시간을 정확하게 선생님도 정확하게 보고. 편성이 있죠? 1일 4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요거를 정확하게 딱 써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여기 없지만 법에서 봤나 보다. 아까 디귿 문제도 뭔지 알겠죠? 유아교육법에서 유아는 만 3에서부터 5세까지 어린이로 규정되어 있죠. 이걸 맞게 고쳐 써라. 이게 문제였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겠어요? 그럼 틀렸어. 뭐가 틀렸게? 선생님이 만 3에서부터 취약 전까지의 유아 그랬잖아요. 그렇게 쓰면 틀려요. 법은 특히나 정확하게 해야 돼. 자,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약 전까지의 어린이. 예. 아까 초등학교가 빠졌어. 당연히 초등학교인데요. 이러면 안 돼요. 법은 이런 거 하나라도 안 쓰면 틀려요. 예, 그래서 그래서 중요하다고 드린 말씀이 이거죠.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약 전까지의 어린이 이거를 명확하게 쓰도록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리을은 이제 위에 교육과정 구성 방향 네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거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오기도 했죠. 근데 요런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는 이전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던 문제들은 뭐 더 이상 안 보는 게 나아요. 왜냐면 2019를 봐야 되니까. 그런 유형이 나왔었구나를 나중에 이제 참고를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교육과정 편성이 중요해가지고 1시간 다뤘네요. 또 잠깐 쉴게요.